지금부터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결해서 국민의힘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좀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네요. 여보세요? 네, 연결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잘 들리네요. 예. 네, 오늘이 이준석 대표 정계 진출 1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10년간 뭐 여러 생각이 드실 텐데 소회를 조금 정리하신다면? 10년 전에 저를 영입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최근에 또 사명이 결정되어가지고 네. 참 저한테는 좀 특이한 그런 어떤 인연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때 제가 대선을 도우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예. 또다시 다음 이제 또 다른 대선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위치는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어쨌든 제 역할을 충실하려고 합니다. 네. 위치가 조금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상당히 크게 달라졌습니다. 혹시 예. 10년 전 정계에 처음 진출하실 때 초심으로 대한민국 제1야당 보수정당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은 사실 제가 예측한 경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상계동에서 꾸준히 제 고향에서 열심히 국회의원 도전하고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선거가 있기를 기대했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당대표 역할을 지금 6개월째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하시는 그 역할, 이준석 대표께서 지금 이제 선대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윤핵관이라든지,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한 제안도 주셨고,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도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개편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하려는 모습들은 보입니다만은 네. 저는 사실 전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저도 제 거취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조금 더 속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속도가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이준석 대표의 그런 변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요, 선대위 회의에서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을 했고 이것이 그 많은 언론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좀 많다 보니까 후보가 다른 사람 하나를 통해 가지고 저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오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을 받으신 겁니까? 그 메시지를? 예, 저는 다른 사람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렇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하. 혹시 누구인지는 밝히기 어려우시고요. 저희 당의 의원님 중 하나입니다. 의원님 중에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이준석 대표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척하면 척이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고란 표현까지 쓰시면서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장 김종인 위원장님은 제가 선대위 그만둔 뒤에도 선대위 회의가 이제 저희가 보통 월목 9시에 있는데요. 9시 회의하기 전에 한 30분씩 제 방에 들려서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 발언 역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말씀이고 이준석 대표를 지칭한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제 큰 틀에서 최근에 이제 선대위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딱히 지적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직접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거론한 분도 계십니다. 임태희 본부장 그리고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지나치게 강한 표현도 쓰셨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태흠 의원도 제가 이틀 전에 대화를 나눴고요. 임태희 본부장도 제가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서로 공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의견 나누는 거 그런 게 아마 민주주의일 겁니다. 민주주의로 다 받아들이신다. 근데 그 표현이 사실 좀 철없고 무책임하다, 제갈량 노릇 이런 건 제3자가 듣기에는 좀 지나치다는 표현 그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괜찮으세요?
제가 김태흠 의원 맨날 이틀 전에도 웃으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이 대표 왜 그거 전에도 김태흠 의원님이 요소 때마다 이제 지적하는 문자나 이런 걸 많이 보내셨거든요. 제 문자를. 아,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김태흠 의원님이 한번 농담 삼아 하는 게 야, 이 대표 왜 지적하면은 반응이 없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당내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뭐 이렇게 평가잖아요, 사실. 네. 이게 뭐 사실관계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싸움 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강하게 반응하지만 네.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아, 평가와 의견은 그분의 주관이니까 존중을 한다. 다만 사실관계에 네. 허위 사실 유포하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세게 반박하지만은 네. 보통은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그냥 예.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합니다, 보통. 네. 아,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다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소화를 하시는데 언론이나 제3자 또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렇게 공개적인 그러한 서로 간의 비판적인 발언보다 윤석열 후보하고 앉아서 좀 이렇게 소통을 하시고 다시 선대위에 복귀하시는 형태 이렇게는 풀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선대위에 참여한다는 거는 제가 뭐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이나 지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제가 참여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이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제 위치가 달라졌는데 제가 무슨 연설원으로 무슨 뭐 뛰고 이럴 것 같으면 나중에 선대위 직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하고 지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그런 참여를 고민하는 거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기획이나 지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당원 또 지지자분들의 좀 이렇게 격앙되신 심경 뭔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근데 뭐 사실 그 선거에 있어가지고 제가 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선거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면 오히려 불만이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뭐 많은 호사가들이 이제 뭐 저희 사이에 이제 갈라치기 하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이 대선을 지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 네. 내일 9시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하고 자리 같이 하시죠? 예. 어떤 이야기 하실 혹시 예정이십니까? 초선 의원님들은 다 제가 두루 친한 분들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아마 이야기할 거로 보이고요.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사실 뭐 개파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친소관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초선 의원 모임을 하고도 초선 의원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 다들 좀 혼란스러운 사태다 이 정도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것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우리 초선 의원들이 당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 스펙트럼 다양하고 이런 사안을 겪었을 때 스펙트럼 다양한 것이지 뭐 그게 어떤 주류적인 의견이 있다 듣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내일 9시 회동에서 상당 부분의 어떤 오해가 해소되고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전혀 뭐 그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개략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초선 의원이랑 저랑 워낙 교류가 많기 때문에 뭐 꼭 그런 대표단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공식적인 절차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뭐 사퇴 언급 발언이 내일도 나온다면 혹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설마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안 나오리라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굉장히 좀 성급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고 그런 게 도움 안 된다는 거는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전격적인 사과를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꾸준히 이제 예고했던 것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실 이미지가 이제 상대 당이나 아니면은 일부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을 했을 때 결코 손해는 아닐 것이다라는 말을 제가 미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상대로 어제 후보자 배우자의 그런 기자회견이 100% 만족스러운 분들은 또 많지 않았겠지만은 반대로 지금까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 특히 뭐 인신공격성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들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해소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하지만은 뭐 유흥업소에서 뭐 이렇게 일했다든지 이런 의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보자의 배우자도 모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어제 그런 회견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저는 해소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은 뭐 당연히 예상을 하셨겠지만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사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남편에게 사과하는 심파 코미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어제는 분명히 국민들을 향한 사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편에게 사과는 집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들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한 사과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물론 국민들께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제 둘 다 사과를 한 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논란에 대해서 이 정도로까지 뭐 후보와 배우자나 아니면 후보와 자녀나 이렇게 사과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판단 믿고 계신다. 네. 다만 이제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김건희 씨가 입장문만 읽고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점을 대단히 아쉽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좀 질의응답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제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개 활동하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론을 상대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은 그 뒤에 대변인들이 질문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해소됐고 다만 이제 저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저는 활동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고 좀 활발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서서히 좀 이렇게 답변할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대에 계셨으면 아마도 그런 부분을 직접 이렇게 조율하고 제안하고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 공식 사과 기자회견이 공식적인 등판이다. 앞으로 계속 그런 공식 석상에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의 의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선대위에서 조언을 여러 갈래로 할 수는 있지만은 다만 결정까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대위 있을 때도 어떤 후보자 배우자의 활동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조력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준비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이게 심적으로 준비가 된 시점에 가능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정치 멘토로 알려져 있던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늘 임명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계속 반대를 해오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계속 반대라고 하기도 뭐한 게 오늘 아침에 알았고 오늘 아침에 반대했습니다. 뭐 일찍 알고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방송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분의 어쨌든 성품이나 아니면은 그 능력에 대해서 전혀 불신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이분이 최근에 했던 발언들의 궤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의견을 말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가 됐던 여성 할당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당이랑 되었는지가 이제 궁금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이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은 후보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남겨달라고 이제 협의 절차를 마친 겁니다. 후보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당 대표의 의견은 반대다라는 것은 꼭 명기를 해달라 이렇게 의사를 밝히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후보의 정권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 이전에는 전혀 그 이준석 대표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가 없었던 건가요? 저한테 상의할 필요가 없죠. 선대위 내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셨고. 그런데 저희 당원 당규의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것이고 협의 과정에서 당연히 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고요. 김민정 교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멘토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 영입이 야권 단일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이미 당을 떠나가지고 저희 당에 오신 분도 많고요. 제가 봤을 땐 9할 오픈 이상이 이미 그 안철수 대표를 떠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 이력이 뭐 안철수 대표가 잠깐 일했던 이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위해서 꼭 일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죽이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제가 뭐 청년 지지율 제가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무슨 네. 산악회 정치하던 분들처럼 네. 뭐 같이 산을 올라가자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있어도 저와 그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지 못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떠날 것이고 제가 없어도 제가 하던 주장들을 받아서 계승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젊은 네.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지금 2030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2030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처럼 돈하고 조직으로 모이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네. 예, 결국에는 가치를 바탕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이 가치를 버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 제 네. 생각에는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치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들 추려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당대표에서 했던 말들이 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경쟁주의라든지 네. 아니면 기본적으로 젠더 문제에 있어가지고 편향적이지 않은 스탠스를 잡는 것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네. 최근에 우리 당의 영입 인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그 영입 인사들 하나하나가 뭐 나쁘고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스탠스에 대해 가지고 수정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 혼란을 준 것 같습니다. 아, 그 스탠스에 수정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신재 전 대표가 대표적이겠죠? 뭐 신지혜 위원장은 저도 방송 많이 하고 교육받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신지혜 위원장 영입으로 여성표가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노선의 혼란만 좀 가중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